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된 동지의 세시 풍속을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전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절기상 동지를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애군을 물리치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팥죽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00년 전 남인도 불교 미술품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도의 고승 구마라습 스님의 생애를 그린 소설로 제5회 법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서산 약선사 주지 해월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지의 세시 풍속을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전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 동지법회에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인 보시행으로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동장군이 한국불교 일번지 조계사를 찾았지만 대웅전 안팎은 동지기도를 하는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 등이 기도로 열기를 채운 대웅전 법단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동지는 밤이 가장 길어 절기상 새해에 해당된다는 말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신라 선덕여왕을 짝사랑했던 질기에 얽힌 동지팥죽의 유래를 전하며 애군을 막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팥죽 썼어요? 안 썼으면 우리 조계사에서 조금 얻어다가 그래도 문지방에 한번 이렇게 칠하는 것도 미신이 아니고 그냥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 일들이 모두 물러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불자라면 기도로 마음을 맑히고 평안하게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자각을 해야만 업으로 인한 과보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의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그게 업이 더 또 두꺼워져 가지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행을 하라는 것인데, 특히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이 보시인 것은 내 것을 내어놓아 집착을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연 연기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모든 것은 인연 연기, 부처님 뜻에 따라서 살면 되지. 예. 너무 욕심낸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런 인연 연기에 맡기고, 마음을 밝히는 진우 스님의 법문과 간절한 기도로 불자들은 작은 설 동지에 찾아온 동장군을 녹였습니다. 한국불교 일번지 조계종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짓날인 어제 불교계에서는 애군을 물리치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팥죽 나눔이 광범위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희망을 발언한 전국 곳곳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유기환 기자입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팥죽. 대형솥에 팔팔 끓인 팥죽을 보기만 해도 한 파의 온몸이 녹아듭니다. 팥이 진한 맛이 너무 맛있어요. 아주 구수하면서도 너무 진해요.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든 이들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뭐 옛날에는 이거 나눠줬었는데 여기서 또 앉아서 먹으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먹으니까 좋으네요, 아주.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는 불교의 명절인 동지를 맞아
팥죽 만인분을 만들어 사찰을 찾은 불자들과 지역 이웃 등에게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해 소원과 다짐을 발언하는 의미를 담은 새해 달력도 전하며 다가오는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서원했습니다. 동짓날에 제기차기와 팽이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2,000명분의 팥죽 나눔 행사와 함께 민속놀이 전통 타악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훌쩍 넘는 추위에도 전통놀이와 함께 무료로 맛보는 팥죽 한 그릇에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 팥죽을 못 먹었거든. 그런데 팥죽을 끓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건강 들으세요. 천태종 서울 관문사는 동지를 맞아 8,000명분의 팥죽을 지역 취약계층과 공공기관 등에 전달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 도선사도 수유역 등 서울 북부도심 일대에서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을 만나 정성껏 만든 팥죽을 나누며 새해맞이 덕담을 나눴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계의 팥죽 나눔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 가치회복의 필요성을 알리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불교계의 동지 팥죽 나눔은 사라져가는 전통 세시 풍속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아입니다. 경북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포항 철길숲 광장에서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수사와 중림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포항도량이 시민들에게 나눠줄 팥죽을 준비하고 보경사와 오어사, 황해사, 진각종 포항교구청 등 포항사업연합회 모든 회원 사찰들이 물품 판매 부스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서로 모으고 해서 동지하면 우리가 나눔 아닙니까? 여럿이 나누어서 마음을 같이 하면 오늘 이 추운 날이 엄청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합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는 매년 동지를 앞두고 회원 사찰이 합심해 팥죽을 써 나눠주고 체험 부스와 문화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동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사찰 조계종 보광원이 동짓날인 어제 경내 법당에서 불기 2567년 동지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대구 한의대학교 본과 4학년 강선민 씨와 대구 능인고 2학년 하수민 군, 대구 경신중 3학년 배승현 군 등 모두 6명에게 각 50만 원씩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보광원 주지 한우 스님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저마다 참회의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새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날인데 우리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동지불공 부처님전에 기도했던 그 공덕으로 내년에 새 마음으로 새롭게 제가 다툼 없이 우리라도 다툼 없이 살아보자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2000년 전 남인도 불교 미술품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도 사원 유적에서 최근 발굴된 문화재를 비롯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다수의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가사를 두른 석가모니 부처님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을 하고 내려온 모습인데 남인도 불상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두 알의 진주 모양을 합쳐놓은 듯한 부처님 사리와 사리를 감싸고 빛을 내는 보석도 눈에 띕니다. 인도 전역을 통일한 마우라 왕조의 아소카 왕이 북부 겐지스강 수투파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꺼내 인도 전역에 84,000탑을 세울 때 함께 넣었던 보석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7월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주최한 나무와 뱀, 인도의 초기 불교미술전을 재구성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도 불교미술은 그동안 북인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모두 인도 데칸고원 동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남인도 것으로 모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문화재입니다. 발굴된 이후 한 번도 인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소중한 문화재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소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시 작품들은 수행자의 사리를 안치하는 탑인 스투파를 둘러 장식하던 거대한 석판들이 늘어져 숲을 잃은 모습들로 구성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자연의 정령과 불교의 예경 대상이 어우러진 스투파 조각 장식과 부처님의 이야기가 새겨진 스투파 석판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인도 카나가나할리 유적지 등 21세기 들어 새롭게 발굴된 유물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당시 남인도 사람들이 스투파를 찾아와서 석가모니 인생 이야기를 보았을 때 느꼈을 그런 감동이나 흥미로움 같은 것들을 우리 관람객들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연출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품은 뉴델리 국립박물관 등 인도의 12개 기관과 영국, 독일, 미국 등 4개국 18개 기관 유물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발굴 후 한 번도 인도 밖으로 나간 적 없던 유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 인도 불교 미술의 정수를 담아낸 이번 전시에서는 고대 인도에서 행해졌던 예술적 다양성과 재료, 기법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강남그룹이 우리 사회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친환경 페인트를 제조하는 강남 제비스코의 모기업 강남그룹은 2023 난치병 후원금 전달과 행복나눔 학용품 전달식을 갖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에게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1,000만 원과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700만 원 상당의 문구류를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남그룹의 ESG 나눔활동 1,000원의 행복으로 강남그룹 임직원들의 월 1,000원 기부와 그룹 내 각 회사의 매칭 그랜트로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찰청 본청 불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본청 법당 수심원에서 경승 효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7년 송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항상 내가 이 살아있다는 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데 감사하고 미천한 곳에 감사하면 이 불만과 힘든 게 없어진대요. 김봉식 경찰청 본청 불교회장은 점심 식사 시간을 줄여가며 법회에 참석해온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신행 활동을 함께하는 회원들이 늘어난 만큼 법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회에서 불교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마련한 보시금을 대구에서 오랫동안 국수 무료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효심 스님에게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불자회가 지난 19일 7층 대회의실에서 개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불기 2567년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송년법회는 올 한 해 충남경찰청 불자회의 신행활동 등을 담은 7분 영상 감상에 이어 유재성 청장이 경승지단장 도신스님과 경승부단장 경학스님에게 감사장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승지단장 도신스님도 불자회 정도건 부회장과 양희택 총무, 오성희 회원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불자회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마음 잘 다스리시고 또 건강 유지해서 편안한 그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또 힘찬 그런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자회 올 한 해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을 위해서 충남 경찰의 안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서 다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년법회는 기존 충남경찰청 경승단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경승 위촉식을 겸해 열렸습니다.
네, 비구니 교육도량이죠.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의 발언으로 제정된 문학상이 있습니다. 법계 문학상 올해 5번째 대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서산 약선사 주지이시고 드라마 작가 출신 수행자 우리 해월 스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스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상을.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수상 작품이요. 구마라스 대장경 판각서로 가다. 네. 이 제목이고요. 자, 제5회 법계문학상 대상 수상작인데 당선 소감이 뭐 남다른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작품상. 제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중학생 때인데 이제 70살이 돼서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도 들고 마침내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소설가의 반열에 오르셨다 그런 얘기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니까 인도의 고승 구마라스 스님의 생애를 그렸는데 특별히 이 스님을 소재로 주제로 작품을 쓰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불교사에서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두 번째는 대승불교를 주창하신 용수보살이고 세 번째는 대승사상을 서역에서 중국으로 옮겨주신 구마라습입니다. 구마라습은 그 구마라습이 번역한 작품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와서 대장경과 해인사 판각으로 정착돼서 우리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습 일대기를 소설로 쓰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글로 쓰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작품에는 이제 구마라습 스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이 법계문학상 심사위원장이 남지심 작가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마라습에 대해서는 불자나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불자나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스님도 있으시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구마라습은 3살 때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을 줄줄이 외울 만큼 그래서 불세술의 천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둘러싸고 범난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장안에 온 것은 60살이 됐을 때입니다. 60살 때부터 70살 때까지 10년 사이에 384권의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구마라습은 단순한 역경승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시간적으로는 4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 영향을 준 위대한 그런 사상가입니다. 구마라습의 업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대승의 핵심 사상인 중론, 백론, 12문론을 번역해서 삼론종을 탄생시키고 삼론종의 종교가 되신 분입니다. 법화경은 천태종, 화엄경은 화엄학을 낳았고 성실론은 성실정의 근본 경전으로 모셔집니다. 아미타경은 정토종, 미륵경은 미륵신앙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교를 중흥시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마라습의 직계 자손 중에서 승조와 도생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선불교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돼서 중국 불교의 중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마라습의 위협을 알리는데 글을 쓴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 이 참 굉장히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스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스님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TV 드라마 작가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서 또 신문사 기자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귀국한 뒤에 출간하셨어요. 그렇다면
자,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기까지의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진짜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드라마 작가나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였는데 네. 먼 길을 돌아오다 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로 비장한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예. 절에 들어가서 글을 쓰다가 예. 그만 거기에 있는 스님과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예. 그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스님은 지금 충남 서산이죠? 약선사에 지금 주석하고 계신데 약선사는 어떤 도량입니까? 네, 약선사는 약 선의 그 선자는 반찬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먹으면 약이 되는 반찬이 있는 절이다 이런 뜻인데 불량답이 한 5,000평 됩니다. 거기다가 그 콩을 심어가지고 간수를 뺀 그 천일염으로 된장 간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장류가 그 건강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만든 콩 된장과 간장이 건강이 좋은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이제 스님께서는 작가가 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에 다시 쓰셨는데 앞으로 그럼 뭐 어떤 작품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네. 구마라습은 천재였지만은 60이 돼서 장안에 와서 70까지 10년 동안 384권의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앞으로 한 10년 동안 구마라습 같은 열정을 발휘해서 그래서 격조 높은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설립이 상을 제정하신 분의 뜻에도 부응하고 불교 문학에 기여하는 그런 작가로 기억되는 그런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예, 지금까지 제5회 법계문학상 대상 수상자이신 서산 약선사 주지 해월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